헬로 리드 썸쌤이에요. 자, 오늘은 정시 확대 관련 백분 토론 제 세 번째 학생부 갑질에 관한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 영상 같이 보시죠. 교사의 어떤 학력이라든지 능력 수준이 세계적으로 사실상 핀란드 정도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과도한 어떤 대입 경쟁이라든지 또 교사별 평가라든지 이런 교육과정 같은 문제가 어떤 갖고 있는 문제점들 때문에 교사들의 역량을 많이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지만 교사들의 능력을 그렇게 비하할 정도의 한국의 교사 수준은 절대로 아니다. 자, 우선 선생님의 퀄리티는 제가 봐도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IMF 이후부터 직장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이 수익성보다 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경찰, 군인, 그 중에서 최고 교사. 그래서 2000년대 이후부터 교사 입결이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갔거든요. 아시잖아요. 교원대, 교대, 알죠? 입결 미친 거 아시죠? 지금 그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해서 지금은 30대 중후반의 나이를 형성을 해서 가장 활동적인 교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높아진 입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높은 입결로 들어온 후임들과 함께 학교를 전반적으로 꾸려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제시된 문제가 있죠. 선생님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게 그냥 정시처럼 아이들한테 단체 교육을 시키는 거면은 자기가 수업 준비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봉사활동도 애들마다 챙겨줘야죠. 독서활동 챙겨줘야죠. 동아리도 봐야 되죠. 애들도 교무지도 해야 되죠. 여러분 학교에서 안내장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진짜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거 다 선생님이 관리하고 학부모 클레임 들어온 거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한 반 30명 되는 인원을 캐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업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학교 수업에 흥미를 못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지. 너희를 관리할 의무가 없는 학원 선생님의 수업 퀄리티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왠지 학교 선생님은 공부를 되게 못 가르치는 것 같고 학원 선생님은 공부를 되게 잘 가르칠 것 같고 그런 편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때 학교 선생님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좀 자기가 자기 관리할 시간 있고 수업을 좀 잘 컨덕팅할 시간을 가지게 되면 정말 좋은 퀄리티 있는 수업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그냥 직접적으로 내뱉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문제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나루토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나루토 애니메이션의 최대 명언 뭡니까? 인간이 5명 모이면 반드시 한 명의 쓰레기가 존재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살면서 이거보다 더 명쾌한 명언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무조건 맞는 명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6명을 가지고 질타를 한다라기보다는 나머지 24명에게 좀 더 기대를 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고등학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막 수업 엉망으로 하고 또 학생부로 여러분 갑질하고 안 시킨 거 막 여러분 통수치고 또 수업 쓰레기같이 하고 이렇게 했나요? 그건 아닐걸?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여러분 기준에 봐서는 합당한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수업과 학생 지도를 했다고 봐요. 그리고 솔직히 사교육에 있는 입장으로서 공교육 교사 집단이 오히려 사교육 교사 집단보다는 도덕적으로는 좀 준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교육 잘 모르시잖아. 어마어마해요 여기. 네. 자, 그리고 다음 영상 볼게요. 이 학생 맞춤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성과가 나와요. 이번에 그 네. 수시 합격한 서울대 학생 중에 그 데이터를 보면요. 봉사활동 시간 가장 많은 학생이 489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500시간 되죠. 근데 이동 시간 하면 한 600시간 정도 되겠죠. 이게 뭐냐면 한 100일 동안 봉사활동을 6시간씩 매일 한 거예요. 그 다른 것도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진로활동, 수상실적 관리하는 것부터 이제 내신 시험 공부, 내신 시험 1등급 거의 찍으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이게 400시간 넘는 학생도 너무나도 많고요. 이게 고등학교 때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 중학교 때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중학교 때 그 공부를 고교 과정을 중학교 때 끝내는 게 사실상 지금 정설처럼 되고 있는 겁니다. 와, 저도 놀랐어요. 서울대 이거 뭐야? 봉사활동이 400시간이 넘어간다고 뭘 한 거야 도대체? 해외 봉사를 한 20일 갔다 오셨나?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저도 제가 지도한 학생들 봉사활동 기록 많이 제가 관리하는데 저는 300시간 넘겨본 학생은 없어요. 300시간 안에도 진짜 엄청 많이 했거든요. 거의 주말은 그냥 살아요. 봉사활동 기관에서. 그런데 저런 시간이 나왔다는 건 정말 고1 때부터 누군가가 엄청나게 관리를 해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저게 또 수시의 문제점이긴 한데 수시는 일반적으로 한 학생에게 역량을 쏟아 붓는 만큼 그만큼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몰아주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정시 같은 경우는 뭐 특별반 만들어서 따로 수업하는 거?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을까? 근데 수시는 정말 좀 불합리하다 싶을 정도로 상위권 아이들한테 몰아주기가 있어요. 방금 여기 나와 있는 봉사활동도 이거 개인이 했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과 컨설턴트가 했겠지만 어떤 학교에서 애 하나 서울대 보내보겠다고 정말 봉사활동 기가 막히게 만들었을 겁니다. 네. 자, 다음 영상이요. 학종도 사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학종은 컨설팅 관련된 사교육들의 지원들을 받고 내신도 사교육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차이가 어딨냐면 왜 수능이 공정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냐면 수능은 돈 많은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비싼 사교육 시켜주는 것까지입니다. 공부는 학생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애가 가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학종은 만들어진 서류 가지고 합격이 되는데 이 서류는 아이의 힘만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 오늘 가장 큰 논리죠, 저거. 여러분 듣자마자 조금 마음에 많이 울림이 있죠. 수시는 학부모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정시는 공부는 학생이 해야 된다. 어때요? 되게 논리 정연한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다시 한번 좀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입시에 부모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일례를 들어보면은 저희 아이가 지금 4살이거든요. 근데 2살 때, 즉 거의 돌 지나고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엄청 많은 엄마들이 사는 책이 있어요. 그거 이름 뭔지 알아요? 돌잡이 수학이에요. 돌잡이 산수도 아니고 돌잡이 숫자도 아니고 그냥 돌잡이 수학이래. 이거 왜 잘 팔리겠어요? 수학이어야 입시랑 관련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뭐 설마 그 책에 막 미분 적분이 있겠니? 아니야. 3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손으로 잡고. 근데 이게 수학이래. 왜? 입시랑 연결되니까 팔리는 거잖아요. 2살인데 엄마는 대학을 미리 보고 있는 거야. 우리 아이는 영어 유치원에 가지 않을까? 아이는 사립초등학교에 가지 않을까? 우리 아이는 국제중 가지 않을까? 우리 아이는 특목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미 다 짜여져 있잖아.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입시는 산후조리원 나오고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즉 정시도 어떻게 보면은 학생이 공부한 총량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학부모가 상당히 개입하는 거 아닌가요? 공부를 학부모가 시켜주니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거는 당연히 경제력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수시에서 이게 조금 불공정해 보이는 이유는 이제 서류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타인이 써준 이런 자소설이라고 불리죠. 아니면 컨설턴트를 통한 어떤 만들어진 스펙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스펙이 남이 대신 쌓아주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여서 훨씬 더 심각해 보이는 건 맞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건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지 저는 출발선의 불공정한 면이라는 측면에서 정시도 수시에 비해서 더 공정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시는 약간 자유민주주의에서 그 영향력을 어떻게 딱 차단하겠어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필연적인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그런 불평등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하고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대책을 못 찾을 것 같아요. 혹시 좋은 대책 있으시면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영상이요. 학생부 갑질이라고 그 표현이 너무나도 흔하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께서 학생부 그 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행평가나 이런 거 선생님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드디어 이 영상의 타이틀이죠. 학생부 갑질. 여러분 학생부 갑질 겪어봤나요? 겪어보신 분 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전엔 안 그랬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 갑질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갑질이란 뭡니까? 권위적인 A라는 사람이 B에게 저항할 수 없는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왜 저항하게 되면 불이익이 생길 거니까. 자, 그렇다면 선생님 시대에는 갑질이 없었냐? 아니죠. 사실은 선생님의 권위적임? 이건 제 시대 때가 훨씬 심할걸요? 그때는 학생부를 가지고 뭐 너 내신 떨어뜨릴 거니까 A 해 뭐 이런 느낌보다는 학생부 갑질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자제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선생님이 A라는 활동을 해서 아이를 측정하고 싶어요. 평가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자, 얘들아, 우리 이번에 A라는 활동을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해야 되겠지? 자, 그럼 준비 한번 해볼까? 라고 말하면 무조건 아이들이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쌤, 이거 내신에 들어가요? 쌤, 이거 하면 생기부에 써줘요? 쌤, 이거 내신에 안 들어갈 건데 왜 해요? 쌤, 저는 경찰 쪽 갈 거라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때요? 진짜 힘이 쭉 빠집니다. 예. 애들 솔직히 내신 안 걸려있으면 안 해요. 뭐하러 합니까, 애들이?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은 내신을 볼모로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 예전에 이런 것도 봤어요. 야, 뒤에 사람 저기 쓰레기통에 너무 꽉 차 있으니까 이거 좀 갖다 버려라. 이러니까 얘가 쌤 이거 생기부에 써줘요? 이랬대요. 이거 뭐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네. 자, 다음 영상 한번 볼까요? 수업을 잘 듣는 건요. 수업이 좋으면 잘 들어요. 저 대치동 가면은 좋은 수업이 있으면은 줄 서 있습니다. 심지어 수십만 원, 뭐 수백만 원 내는데도 줄 서 있어요. 수업이 좋아져야지 이제 공교육이 사는 건데 이거는 무슨 내신을 해가지고 이거 학생들 이거 안 하면은 내신 쥐어짜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생부 갑질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고요. 수업이 좋으면 수업을 잘 듣는다. 저는 절대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선생님 수업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자,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이 좋다라는 수업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까 그 학생부 갑질하고 연결되는 건데 바로 이해가 쏙쏙 되는 수업도 아이들이 좋은 수업이라고 말을 하지. 근데 잘 들어보면 아이들이 말하는 좋은 수업은 뭐냐면 자기 내신 시험이랑 연계가 직접적으로 돼서 내신 시험을 잘 맞게 해주는 수업. 이걸 대부분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공부는 좀 어렵고 본인이 좀 노력을 해서 뭔가를 갖춰 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한테 많은 임무가 주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수업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지치고 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한테 나쁜 수업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걸 즐겁고 재미있게 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과 정말 많은 경험과 정말 많은 소통과 그리고 여러분과의 궁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내시는 분들을 보통 대강사라고 하는 여기 계시는 이런 대강사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하는 분들이시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기회균형, 그러니까 고른 기회 전형, 차상위 계층이랑 기초생활수급 가정 학생들을 아니 선생님 제발 문맥에 안 맞는 이런 갑분싸 좀 하지 마세요. 이거 뭐 왜 들고 나온 거야 도대체. 이분 자료 덕후인가 봐. 학교를 너무 모르고 계세요. 지금 학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외부에서는 모르고 계세요. 교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정시 대비 수업이면 정시 대비 문제집 갖고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학종 대비 수업이면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수업 개발해야 되죠. 학생들한테 그거를 실행을 해야 되죠. 그걸 관찰하고 기록해야 되죠. 학기 말에 적어야 되죠. 그냥 교사 입장에서는 좋을 일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뭔가 교육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거를 교사 갑질이다, 뭐 교사의 권력이다라고 자꾸 그렇게 공교육을 불신으로 보는 것은 물론 모든 이건 선생님이 정말 그런 건 문제라고 아니에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의견 제가 전반적으로 듣고 제 얘기 왜냐하면 할게요. 네, 서울 시내의 모든 학교의 고1, 2의 수행평가 비중이 45%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수행평가를 선생님 하려면 의견 다양한 듣고 수업을 할 수밖에 없고 아까 잠깐 하나만 얘기 네, 말씀드리면 그게 운이에요. 좋은 선생님 만나면 이제 건지는 겁니다. 학교에 대해서 모르고 있답니다. 아니 지금 강성태만큼 학생하고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람이 여기서 누가 더 된다고. 자, 강성태 씨 입장은 뭡니까? 변화의 방향성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변화의 과정에서 원래 의도랑은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언제 바뀔까요? 라고 이제 한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수행평가 비율이 높아진 걸 강성태가 몰라 알아. 알겠죠. 그러면 수행평가 비율이 높아지면 이게 이상적으로 바뀐 거냐고. 진짜 그런 거예요? 이거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행평가 비율이 40%가 넘었습니다. 저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냐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서 업무 강도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학생들은 정시하랴, 내신하랴, 내신할 때 수행평가하랴, 활동하랴 미친 듯이 바쁘고. 여기 보면 선생님들 말씀이 정시를 하면은 아이들이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게 된대요. 아니 이게 뭔 소리죠? 제가 봤을 때는 수시가 더 부추겨요. 왜냐면 정시는 그냥 전국 아이들하고 이렇게 경쟁하다가 수능 딱 보고 가는 건데 내신은 그냥 내 옆에 앉은 애가 적이잖아. 내가 밟고 올라서야 내신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매일매일 경쟁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경쟁을 부추긴다는 얘기가 나오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100분 토론 전체 3부에 대한 제 소견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학종은 이상적인 제도예요. 이상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그 이상점을 향해서 저희가 조금씩 나아가야 되는 방향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가는 길에 생기는 문제점이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범위를 좀 축소를 해야지. 그리고 다른 제도를 좀 늘려서 보완을 한 다음에 이게 보완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범위를 늘려 나가서 이상점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종은 좋은 제도라고 봐요. 문제가 많아서 그렇지. 자, 그럼 여기까지 제 영상 마무리 짓고요.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 이크죠!